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수연입니다. 지난달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우주가 탄생 초기에 급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증거로 보이는 중력파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중력파 모두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네. 그런데 빅뱅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너무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눈에 보는 세계에서 못 느끼잖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에 비해서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 걸 느끼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우주가 빅뱅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팽창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우주는 너무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주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을 1980년대부터 내놨습니다. 네. 이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한 35초, 그러니까 0.00에서 동그라미 35개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주가 급팽창을 했는데 얼마나 급팽창을 하냐 하면 먼지,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게 태양계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얼마나 순간적이냐면 0.00에서 10의 마이너스 32초나 33초. 그 정말 눈 깜짝도 안 되는 시간에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태양계보다 커지는 그런 급팽창이 있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설을 내놨는데 뭐 138억 년 전의 일이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찾은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먼지도 안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태양계보다 훨씬 커졌으면 엄청난 중력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일어났던 중력파가 어딘가에는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게 뭐냐면 빅뱅 초기에 우주로 퍼졌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빅뱅이 되고 나가지고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한 3,00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네. 이제 빛들이 우주로 쫙 퍼져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우주가 갑자기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초기 빛들 중에는 중력파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겠는가. 네. 중력파는 이제 물결처럼 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구진들이 그 남극에 있는 이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중력파의 파형들을 조사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138억 년 전의 빛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미세하게 중력파의 흔적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중력파의 흔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인플레이션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 발견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의 거의 직접적인 증거. 물론 네. 중력파라는 것은 중력에서 나오는 파형인데 네. 중력이 워낙 약한 힘이다 보니까 웬만큼 중력 변화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력파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지만 네. 빅뱅 초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서 흔적 남은 걸 발견해가지고 측정한 거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실제로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큰 지구란 곳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훨씬 큰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이번 발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 그렇네요. 이 중력파의 흔적을 잘 따라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협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정찰인공위성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화성의 같은 지점을 3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것으로 2010년 사진에는 협곡이 없지만 2013년 찍힌 화성 사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협곡이 뻗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나사 측은 화성의 남부고원지대에서는 협곡 지형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추운 날씨에 생긴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쉽게 이런 지형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협곡
협곡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촬영한 2장의 사진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협곡이 생겨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수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MRO라고 해서 화성 궤도를 도는 그 관측 위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성 주위를 돌면서 계속적으로 화성 표면에 사진을 찍습니다. 네. 이것이 하는데 2010년에 찍었던 것과 2013년에 사진 찍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갈라진 틈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치면 좀 협곡이죠. 네. 협곡이 생기는 건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갑자기 쫙 흘러가지고 땅에 고리를 회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고리 2010년 사진과 13년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이 화성에 어떤 뭐 물이 흐르지도 않고 기상 현상도 별로 없다고 느꼈는데 이런 협곡이 하나 생겼다 이거죠. 그럼 물의 흔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네.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화성 대기에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네. 낮은 온도로 이산화탄소가 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죠. 네.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얼어가지고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폐인 거다. 네.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런 협곡이 폐였다라는 주장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주장은 화성 내부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한때 물이 흘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기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화성 내부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흐를 때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위성이라든가 탐사선이 가가지고 화성에 실제로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걸 관측한 수가 적이 없거든요. 네. 관측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협곡인지 네. 실제로 물에 의한 협곡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서는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협곡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사실은 지구보다는 대기가 1%밖에 안 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 모래 폭풍도 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풍화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지가 바뀌는데 이렇게 협곡이 생기는 거는 단순한 바람의 영향만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뭔가 흘렀을 거니까 파였을 거 아니냐.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에 의한 것인지 네.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것인지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 이게 만약 물에 의한 거면은 그곳에 혹시 생명체가 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한 연구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화성에는 물이 충분히 많을 거다. 네. 있다라는 건 확실히 됐어요. 근데 네. 그것이 실제로 액체 상태로 흐르는 건 관측된 적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행성에 고리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토성의 화려한 고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또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남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행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소행성에서 고리를 발견한 건데요. 소행성이 고리를 갖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와, 작은 소행성에서 찾아낸 고리 정말 신기한데요. 교수님, 이 고리는 어떻게 발견된 건가요? 네, 일단 이 소행성 자체가 워낙 멀리 있는 소행성입니다. 네. 그 천왕성 정도 궤도에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큰 곳에, 먼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행성은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소행성 자체의 고리를 직접 찍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고리가 있는 것이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 네. 이 토성의 고리는 지구에서 보이지만 목성이나 천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탐사선들이 가서 찍었거든요. 네. 탐사선이 가서 보여야 될 걸 갖다가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작은 소행성 네. 그걸 고리를 찍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예, 이 발견한 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별이 있는데 별 앞을 소행성이 지나갈 때 소행성이 가리니까 별빛이 흐려지겠죠. 네. 만약에 이제 소행성에 위성이 있다면 그 위성이 살짝 가리니까 순간적으로 좀 더 가려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나란히 3번 가려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행성이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 끝에서 한 번씩 더 가려진 거예요. 아, 네. 그럼 위성이 있다, 소행성에도 위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위성이 있다면 위성 2개랑 소행성이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정말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거의 같은 거리에 양쪽으로 딱 위성이 두 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한 게 뭐냐면 고리일 것이다. 네. 고리가 있으니까 고리 한쪽 끝에서 들어갈 때 살짝 가리고 네. 소행성이 가릴 때 많이 가리고 아. 반대쪽에서 나올 때 살짝 가리고 그래서 이 가려지는 패턴, 먼 별빛을 소행성이 앞에 지나가면서 가려지는 패턴을 보니까 이것이 가운데 소행성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거의 같은 거리만의 똑같은 패턴이 나오더라. 네. 이것은
확률적으로 두 개가 나란히 있기 전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고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 거고 그래서 네. 자세히 보니까 고리가 두 개쯤 된다. 네. 그래서 한 고리는 이제 폭이 한 9kg 가까이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보다 작은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고리가 소행성 옆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소행성의 고리가 직접 발견된 적은 없고 네. 간접적으로 발견된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행성 자체가 이제 훨씬 굉장히 작은 거예요. 지름이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되는 작은 소행성인데 네. 그런 작은 소행성에도 고리가 생길 수 있다. 현대까지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에만 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과학 상식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0k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소행성도 고리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됐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 이제 밝혀내야 될 이제 과학적인 이제 앞으로 할 일이죠. 네, 고리가 달린 소행성을 발견하는 게 보기 드문 일인데 앞으로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달린 천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집단을 네모라고 한다. 정답은 은하단.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들이 있을까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은하는 몇 개 안 되는데요. 우리 눈이 어두운 천체까지 다 볼 수 있다면 하늘이 온통 은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하들도 별들처럼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그 집단이 바로 은하단입니다. 그럼 우리 은하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용 교수님, 궁금해요. 별도 아니고 은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모여 있다니 정말 아름다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 상상이 잘 가지가 않는데요. 교수님, 은하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은하단은 말 그대로 은하가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네. 별이 모여있는 집단은 성단이라고 하죠. 네. 가스가 모여있는 집단은 성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별이 모여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별이 모여있는 가장 큰 집단이 은하계예요. 네. 은하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많이 분포한 지역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은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국부 은하군이라고 해가지고 은하군이 그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으로 치면 뭐 이제 분단이 있고 네. 한 반이 있는 것처럼 네. 분단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은하군 자그마한 집단이고 그 위에 이제 은하들이 모여 있는 큰 집단이 은하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하단에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정도의 은하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여자리 별자리 중에 천여자리가 있어요. 봄철에 보이는 네. 천여자리 쪽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은하들이 대부분 다 가까운 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은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근처에 있는 형제들이죠. 네. 그래서 은하들도 별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별이 모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하들도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 은하들의 모임을 은하단이라고 하고 네. 우리 은하가 모여 있는 큰 은하단을 천여자리 은하단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은하단을 우리가 볼 수는 그러니까 다른 쪽보다 천여자리 쪽으로 보면 가까운 은하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네. 우리 은하단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은하들이니까 네. 가깝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반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네. 반보다. 봄철에는 이제 천여자리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봄철에 그러니까 요즘이거든요. 네. 요즘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여자리 쪽으로 보면 가깝고 큰 은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유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네, 망원경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그 4월 7일이 상현이거든요. 네. 상현은 오른쪽 반달이죠. 상현 달은 이제 한낮에 떠가지고 한밤중에 지는데요. 이날 이제 5시 31분쯤에 가장 반달이 되는 때거든요. 네. 상현이 되는데 이날 저녁 때 보면은 상현 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는 무렵 하늘에서 별을 하나 잡아먹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쌍둥이 자리 람다별이라는 건데요. 네. 쌍둥이 보면 이제 형과 동생이 이제 나란히 역기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형이고 왼쪽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동생이거든요. 네. 동생의 왼쪽 무릎 정도에 해당하는 별이 이제 람다별인데 아. 이 람다별의 밝기가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 하늘에서 아주 날씨맑은 날 겨우 볼 수 있는 아. 시골에서는 적당히 잘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별이 달 뒤로 숨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달이 별을 잡아먹는 현상을 별을 가린다 해서 성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좀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쌍둥이 자리 람다별, 그 동생의 오른쪽 무릎 정도에 해당하는 별이 달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성식이 있다는 거 한번 드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별을 품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별을 먹은 달이 될 수도 있고, 별을, 품은 달, 예, 네. 먹은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 이제 화성의 충이거든요. 네. 화성의 충이라는 건 뭐냐면 달로 치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네. 달이 보름달일 때 제일 밝죠. 네. 그런 것처럼 화성이 충일 때가 제일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체의 근처에서 붉은색을 보이는 제일 밝은 별이 바로 이 화성이거든요. 마이너스 한 1.5등급 정도. 그러니까 네. 거의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거의 대여섯 배 이상도 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저녁 때 붉은색의 별이 보인다. 네. 그게 바로 화성이거든요. 반짝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행성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별이 4월 9일 날 가장 밝게 보이는 충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화성의 시간입니다. 네. 저녁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붉은색 화성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온 현상 때문에 여기저기 봄꽃을 활짝 폈잖아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서 설명한 천문 현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